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역 라이벌 아틀레티코에 무려 8경기 만에 승리를 따내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에 합류했습니다. 옐로카드 6장이 쏟아질 정도로 격렬했던 마드리드 더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레알 마드리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레알은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전반 13분, 호날두의 슛이 실패했습니다. 호날두는 전반 막판, 로드리게스의 침투 패스를 받아 또 한 번 골대를 향해 공을 날렸지만 오블락 골퍼의 선방으로 득점은 무산됐습니다. 후반 30분, 아틀레티코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라모스의 공을 막는 투란의 발이 높았던 것입니다. 투란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후반 42분, 드디어 레알의 골이 나왔습니다. 에르난데스가 결승골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호날두가 패스를 내줬고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에르난데스의 골은 결승골이 됐고 레알은 1대0 승리를 거두며 4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홈으로 불러들인 바르셀로나도 4강에 안착했습니다. 전반 14분, 네이마르가 골키퍼를 가볍게 제치고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니에스타가 드리블 돌파 후 찔러준 날카로운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추가골 역시 네이마르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34분, 알베스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네이마르가 헤딩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꾸준히 슛을 시도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바르셀로나의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원 포르투를 상대로 대승을 올렸습니다. 전반 14분, 뮌헨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로벤이 응원석에서 힘을 보탭니다. 선제골이 나온 지 10분도 안 돼서 뮌헨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보아탱의 헤딩 골입니다. 뮌헨의 세 번째 골은 밀레의 도움으로 레반도프스키가 헤딩골로 만들었습니다. 전반 36분엔 행운의 자책골까지 나왔습니다. 밀레의 중거리 슈팅이 포르투 수비수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4분 후 레반도프스키가 또 한 번 골을 넣었습니다. 뮌헨은 전반에만 무려 5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28분, 포르투의 만회골이 나왔습니다. 머리로 마르티네스가 골문을 갈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르투의 마르카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결국 수적 열세에 밀린 포르투는 후반 43분 또 한 골을 내주고 맙니다. 알론소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뮌헨은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통합스코어 7대4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일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3세판 최고의 찰떡궁합이죠. 야구의 이경재, 안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시만요. 두 분의 지난주 활약상 보고 가실게요. 3세판 예측은 안승호 기자에게 맡겨주세요. 느낌 아니까? SK, 두산, 한화, 넥센이 이겼고요. 안승호 기자가 무려 3경기를, 이경재, 이호만 기자가 2경기씩을 맞춰주셨네요. 네, 사실 안승호 기자가 지난주 출연을 안 해주셨는데 출연을 안 하면 적중률이 높아지는 징크스. 이번 주에도 이어졌나요? 뭐 출연 여부랑 큰 상관없이 좀 호성적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4경기 중에 3경기 맞춘 거. 근데 최근에 상당히 지금 보니까 동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1위 삼성하고 최하위 KT를 제외하고는 지금 8팀이 혼전 양상이에요. 경기 예측이 어렵고 또 경기 후반에 그 뒷문, 그러니까 불펜진이 약하다 보니까 뒤집어지는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적중률이 좀 낮아지는 게 더 이해가 가는데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예. 사실 저도 지난주에는 4개를 다 맞췄잖아요. 그쵸. 사실 뭐 두
경기를 두 날짜를 종합하면 이제 한 경기 차이인데 네. 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에 조금 뭐 시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두 개밖에 못 맞춰서 출연은 뭐 고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남자답지 못한 거죠, 그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야구 4경기 3세판의 분석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안승호 기자는 하나와 SK의 경기를 애틋한 대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나 김성근 감독이 SK 사령탑 시절에 애제자였던 김강현 선수를 상대 투수로 만나서 한판 승부를 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좀 구절이 떠오르는데 어디서 네.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죠. 이게 많이 웃긴 내용은 아닌데 상당히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김강성님의 시죠. 그리고 뭐 과연 그 김성근 감독과 김강현이 이렇게 적으로 만나는 걸 과거에 상상을 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SK 사령탑 시절이던 이제 애제자였죠. 네. 김강현을 상대로 만나는데요. 김강현은 김성근 감독이 2007년부터 5년간 SK 사령탑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에이스로 키우면서 네, 그렇죠. 누구보다 아꼈던 투수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마 이런 매치가 있을 거라고는 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토요일 경기만큼은 승부라는 화두 앞에서 냉정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결이 흥미로운 것은 김성근 감독이 김강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승부사로 통하는 김성근 감독은 김강현이 허점을 보인다면 그것을 파고드는 야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강현은 국내 자완 가운데서도 넘버1으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올 시즌은 개막 이후에 페이스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강현은 올해 4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3승 1패를 거두고 있지만 방어율이 5.40으로 나빴는데요. 그만큼 타선 지원을 화끈하게 받아서 승수 사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로서는 김강현의 이름값을 감안하면 부담되는 상대지만 최근 페이스를 보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K로서는 에이스를 내세우며 승산을 높게 볼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주 중 정근호의 가세로 라인업이 한층 튼튼해진 하나가 더 많은 기회를 잡으며 경기를 펼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애틋한 건 애틋한 거고요.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죠. 하나와 SK 경기, 과연 3일의 기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의 승리에 모두 손을 들어줬지만 공개수 소심합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 각각 공 2개로요. 야신의 복수, 야신의 주례사 등을 언급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하나표 올인 야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가요. 한 줄 평으로 광현아 주례사 기억하지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말이죠? 지난해 12월이었어요. 김강현 네. 선수가 이제 결혼식에 네. 김강현 선수 결혼식에 김성근 감독이 이제 주례를 봐주셨는데 주례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날이 상당히 힘든 날이었어요. 김강현 선수가 그 전날에 미국행이 좀 좌절 네. 안 가는 걸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바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김성근 감독이 주례사의 제자의 미래를 환하게 비치는 이제 김강현 선수에 대한 가치 같은 것도 평가해주고 상당히 칭찬 그리고 이제 격려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끝마디에 내년에 하나전에는 좀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좀 주례사에 대한 화답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난주 중에 김강현 선수랑 이제 김강현 선수의 SK전 등판이 네.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김성근 감독이 주말에 비 때문에 취소될 일이 없냐고 이제 일기예보까지 살피면서 물론 농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김강현 선수가 에이스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붙기 싫어하는 기색이 좀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 열리는 삼성과 롯데의 대결 예상에 앞서서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인 일명 탱탱볼 논란이 롯데에서 있었다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제 KBO에서 공인구를 이제 검사를 하는데 4개 중에 1개가 이제 반발 개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어요.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특수 장비를 활용해서 콘크리트 벽을 향해서 시속 270km로 공을 던집니다. 그리고 맞고 튀어나오는 속도를 던지 속도로 나누는 것인데 네. 이 기준치를 넘어가는 공의 제품이 한 개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홈 구단이 공인구를 결정할 수 있는데 롯데만 그 제조사의 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롯데의 지금까지 경기를 분석해 보니까 네. 홈 경기에서 훨씬 더 많은 홈런을 때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10경기 치렀을 때 홈런 18개를 때렸는데 원정에서는 같은 10경기 동안 9개밖에 때리지 못했고 홈 경기에서 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롯데와 경기를 했던 다른 팀들의 홈런 개수도 살펴봐야 되는데 네. 다른 팀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KBO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인구를 한 가지 구종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내놨으니까 내년부터는 크게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홈런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반발 개수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탱탱볼의 논란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열릴 삼성과 롯데의 3세판 예측 함께 하시죠. 네, 삼성의 승리에 많은 공개수들이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저 푸른 초원 위에 라는 삼성의 응원가를 부르기 위해서 공 4개를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역시 공 4개로 시작부터 폭증 모드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무려 5개를 주시면서 삼성이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잠실구장에서는 주말 빅카드가 열립니다. 인기구단 기아와 잠실의 주인이죠. 두산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경기가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타이거즈 대 베어스에서 당군 매치라고도 부르고 하는데요. 예, 그럼 좀 식상하긴 합니다. 이번 대결의 관심은 선발 투수에게 상당히 모아지는데요. 네. 변수가 많은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기아 선발로는 베테랑 서재영이 나옵니다. 서재영은 허벅지 통증 때문에 페이스가 늦은 끝에 올 시즌 첫 1군 등판을 하는데요. 2군에서는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퓨처스리그 3경기에 선발 등판해서 3승의 방어율 0.53으로 호투했습니다. 그 여세를 1군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선발 마운드에는 5선발이죠. 왼손 투수 진야곱이 오릅니다. 진야곱은 선발과 중간으로 5경기에 나왔는데요. 1승 1패 방어율 4.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발 투수로 가장 길게 버틴 경기가 5이닝일 정도로 아직은 투구수 관리나 스태미너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두 팀의 토요일 대결은 타격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화력 대결로 이어진다면 지난 주중까지 팀 타율 2할 8푼 1리로 전체 2위에 올라 있는 등 라인업 전원이 고른 편인 두산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다만 팽팽한 상황으로 경기 중후반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마무리 윤성민이 버티는 기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8, 9의 마운드 싸움에서는 기아 쪽에 그 추가 넘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팬들은 즐겁습니다. 두산과 기아의 3세판 함께 하시죠. 네, 두산 우세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9회 공들의 쇼타임을 기대해 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두산의 타격전이 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잘루 9위, 기아가 밥상만 차리다 끝난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역전극이 계속될수록 팬들은 즐겁습니다. 두산과 기아 중 이번에는 누가 쇼타임의 주인공이 될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은 축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세요. 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가 오늘 월요일 아스널 홈에서 열립니다. 앙숙으로 유명한 아스널 벵거 감독과 첼시의 무리뉴 감독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끄는 런던 더비죠. 허재원 기자의 경기 예상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가 아스널 홈에서 열립니다. 앙숙으로 유명한 아스널 벵거 감독과 첼시의 무리뉴 감독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끄는 런던 더비입니다. 아스널은 최근 8연승 중입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FA컵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리그 우승은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선두 첼시와의 승점 차가 10점이나 됩니다. 이번 맞대결을 진다면 일찌감치 우승의 꿈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할 때에 수비진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메르테사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FA컵 준결승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첼시전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코시엘리나 파울리스타, 드뷔시 선수가 그 빈자리를 메울 전망인데요. 리그 5경기가 남았는데 아스널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첼시 추격에 나섭니다. 반면 첼시는 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공격수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와 로익 레미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데 이어서 마지막 남은 공격수죠. 드록바마저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격진이 완전히 붕괴된 수준인데요. 일부 현지 언론은 셋 중에 가장 회복이 빠른 레미의 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은 유스팀 출신의 신예 솔랑케에게 기회를 주거나 에당 아자르를 중심으로 제로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첼시는 지난 시즌 슈얼레 등을 활용해서 여러 차례 제로톱을 소화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가 우승 경쟁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첼시로서는 하루빨리 우승을 확정하고 싶을 겁니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두 팀의 자존심 대결은 패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의 경우 첼시 공격진의 빈자리가 너무 치명적입니다. 홈팀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리그 우승은 첼시가 하지만 이번 대결에서만큼은 아스널이 자존심을 지킬 것 같다는 허재원 기자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하시죠. 네, 3명의 기자 모두 다양한 포인트로 아스널이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첼시의 공격진이 무너져 아스널이 유리하다고 해주셨고요. 최홍석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붉은색 아스널이 이겨 2위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해주셨네요. 올 시즌 처음으로 호남 더비가 펼쳐집니다. 22경기 연속 무패로 K리그 역사를 새로 쓴 전북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전남은 올 시즌 수비에서만큼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상래 신임 감독이 2012년부터 오랜 시간 코치 생활을 한 만큼 착오 없이 팀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7경기에서 2승 4무 1패를 거뒀는데요. 일단 1패밖에 없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7경기에서 6골을 넣고 6골을 내준 데서 알 수 있듯이 경기당 실점이 1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9일 부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공격력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종호와 스테보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겠습니다. 전북은 올 시즌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팀입니다. 수요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경기에서는 가시와에 지고 말았지만 K리그에서는 22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번도 지지 않고 17승 5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에는 6승 1무인데요. 경기당 득점이 1.5점이 넘고 실점은 0.5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수 모두 막강합니다. 레오나르도와 에두, 이동국의 공격력이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윌킨슨과 김기희를 중심으로 조성환, 김형일이 가세한 수비진도 탄탄합니다. 김남일이 떠난 자리에는 2호가 들어와서 한교원, 이재성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새로 가세한 선수들과의 호흡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북의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북이 자랑하는 닭공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K리그 클래식 호남 더비 다른 기자들의 평가도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북하면 닥치고 공격이라는 말부터 나오네요. 허재원 기자, 김동환 해설가가 전북의 닭공을 이유로 승리를 점쳐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지난해보다 전남이 발전했다 하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주중에 아시아 챔피언스 경기까지 뛰느냐 더 바빠진 서울과 성남이 이번에는요 각각 광주와 제주를 상대로 내일 출격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성남과 제주의 경기부터 3세판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주 승리를 밀어준 의견부터 살펴보시죠. 허재원 기자가 7경기 4실점이라는 철벽방패를, 김동환 해설가 체력적 우위를 각각 이유로 들어주셨고요. 최홍석 기자만이 제주를 떠나면 고생하는 제주라는 말로 무승부가 될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와 서울의 경기 예상입니다. 함께하세요. 네, 서울의 승리에 모두 입을 맞춰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수원에 뺨 맞고 광주에 화풀이 한다라는 말로 최영석 기자는 광주의 전력 누수를 걱정해 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도 창끝이 무뎌지는 광주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네, 3세판의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죠. 축구 3세판 예측 결과 함께 하시죠. 길거리에 벚꽃이 떨어지듯 축구 3세판은 적중률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수원의 대승과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에 허재원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의 광대가 승천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률 추가에는 3명의 전문가가 모두 활짝 웃었고 첼시의 승리는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와 김동원 해설가 4경기 중 3경기를 맞춰주셨고요. 최용석 기자가 아쉽게 1경기만 맞춰주셨어요.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게 뭐 이경재 기자, 예, 어떠세요? 최용석 기자가 요즘에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글쎄요, 다른 사업 준비한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요. 그건 뭐 여기 이제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네요. 3개 정도 틀린 거는 조금 시청자들한테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예, 본인도 좀 느끼는 게 있겠죠. 좀, 예, 좀 편한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이 시간이. 예, 하여튼 뭐 다음 주에 한번 보고요. 제가 뭐 다음 주까지 좀 문제가 계속 된다면은 예, 교체하나요? 조금 예, 뭐 하여튼간에 좀 예, 과감하게 가야 되지 않. 이 프로그램 살려야지 이거 예, 너무 그 인정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신감 있는 한 줄 평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용석 기자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한 한줄 평가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합니다. 3세판 다음 주 또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2008년 4월 26일입니다. 스포츠24가 첫 방송을 탔습니다. 벌써 8주년이나 됐는데요. 그냥 넘어가기 섭섭해서요. 작은 이벤트를 마련 중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벤트를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경재 안승호 기자도요. 스포츠24의 이벤트에 참여 좀 해주신다고요? 네. 뭐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갑자기 사인볼이 있네요. 예. 네. 이승엽 선수 사인볼인가요? 이승엽 선수네 36번 네. 찍혀 있고요. 예. 이런 걸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선수 네. 뭐 애장품이나 이제 뭐 그렇죠. 그렇군요. 네. 뭐 이 역시 보니까 빠르십니다. 예, 기억나는 게 예전에 오늘 하나 김성은 감독 오늘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예전에 그 애장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김성은 감독이 한번 그 김성은 감독님이 유니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니폼 볼 때 상의만 주는데 하의까지 주신 적이 한번 있어서 한번 예 하의를 누가 받아갈까 해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냥 뭐 좋은 취지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예.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일단 김성훈 감독님의 유니폼을 예, 한번 갖고 오는 걸로 적어 놓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 감독님 유니폼. 네, 이경재 기자는요? 예, 저도 뭐 네. 하의까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메시 유니폼 같은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집에 있는데 뭐 제가 사인한 거라서요. 네, 저도 근데 웬만하면 이 선수의 유니폼 한번 받아보고 뭐 싶어요. 필요한 게 유니폼 얘기 있으시면 네. 저희 두산의 유희관 선수. 유희관 선수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대해 꼭 하의를 보겠습니다. 챙겨오겠습니다. 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의 풍성한 경품과 이벤트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